타이거즈가 이 스팅어샷 할 때는 이 패턴을 쓰잖아요. 공을 조금 더 오른발에 놓고 크로스를 쓴 다음에 여기서 들어놓고 이렇게 피니시가 낮은 게 결국은 롤의 양이 많은 걸 수도 있죠. 타이거즈가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탄도를 띄울 때는 손의 높이를 피니시 때 높이라고 하잖아요. 탄도를 이렇게 낮은 탄도로 할 때는 이게 뭐냐면 턴에서 롤로 가는 움직임의 변화가 이제 스탠스를 내가 얘를 크로스로 가느냐 오픈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7-5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성 요소 24가지 중에 5번째. 7장은 이 플레이 라인에 대한 정의고, 그리고 10장은 뭐냐면 그 변형 요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알아볼게요. 선택한 스트로크에는 방향과 앵글이라는 두 가지 기본 정렬이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방향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타겟을 이렇게 설정을 하죠. 그러면 타겟 라인하고 내가 설정한 플레인 라인은 같을 수도 있지만 타겟 라인과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클럽을 이렇게 맞춘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렇게 기울어진 게 이게 뭐죠? 플레이 앵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내가 이 플레이 라인을 타겟 라인하고 스퀘어로 놓을 건지 아니면 크로스로 놓을 건지 타겟 라인에 비해서 아니면 오픈으로 갈 건지 이 정렬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플레인 라인을 정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플레인 라인이 타겟 라인에 대해서 뭔가 변형이 일어나는 구질이 바뀌기 때문에 방향에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라인의 관계에 따라서 구질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첫 번째 라인이 뭐냐면 경사면의 베이스 라인. 이게 결국 플레인 라인일 수도 있겠죠. 플레인의 이 바닥에 있는 라인이니까. 그 다음에 스탠스 라인. 내가 스탠스를 스퀘어로 쓸 거냐, 오픈으로 쓸 거냐, 아니면 크로스로 쓸 거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볼 플라이트 라인. 요건 뭐냐면 타겟 라인. 그러니까 타겟 라인, 플레인 라인, 스탠스 라인 요 세 가지 라인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구질이 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장에 나오는 조합을 보시면 자, 첫 번째 용어가 뭐냐면 플레인 라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용어가 스탠스 라인이 타겟 라인하고 어떤 상태로 있는지. 그게 뭐냐면 이제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스퀘어, 스퀘어 오픈, 그 다음에 스퀘어 크로즈죠. 이걸 보면 이게 플레인 라인이고 이게 스탠스 라인이죠. 이 두 가지가 여기 플라이트 라인, 여기 이제 타겟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녹색 선하고 이렇게 평행을 이루면 스퀘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번에 스퀘어 오픈이죠. 그럼 플레인 라인은 타겟 라인에 대해서 평행이지만 스탠스 라인이 열려 있는 거고, 스퀘어 오픈이면 이렇게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 스탠스 라인만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오픈도 있을 수 있겠죠. 타겟 라인에 대해서 플레인 라인도 오픈이고 스탠스도 오픈이고 또 크로스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 차이와 요거의 차이를. 플레인 라인이 뭐냐? 바닥에 있는 이 라인. 스윙 면이잖아요. 우리가 플레인이라는 게 이거를 플레인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이렇게 면을. 근데 이 면이 타겟 라인하고 이렇게 스퀘어로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타겟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스윙 면을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플레인 라인, 클럽 샤프트 라인을 제어하는 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여기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 가지 라인이 변경이 되어도 반드시 클럽 페이스 정렬이 변경되는 건 아니래요. 그렇죠. 스퀘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스탠스 라인이 이렇게 타겟 라인에 대해서 오른쪽을 이렇게 향하면 크로스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일 편한 게 이 타겟 라인에 대해서 클럽 페이스 열리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설정한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그럼 공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정렬을 하면. 클럽 페이스도 플레인 라인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오른쪽으로 정렬한 걸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드로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레인 라인하고 내가 스탠스 라인은 오른쪽을 향하지만 클럽 페이스는 타겟 라인에 비교적 가까운 상태에서 우리가 이 플레인 라인을 향해서 이렇게 스윙을 하면 드로우가 나오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질의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를 보시면 스트로크에서 클럽 샤프트가 지면에 평행이 될 때 클럽 샤프트를 플레인 라인에 배치시켜 플레인 라인을 제어할 수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드로우 스윙을 하거나 페이드 스윙을 했을 때 가장 이제 미스를 하는 컨셉이 뭐냐면 자, 드로우 스윙을 하기 위해서 타겟 라인보다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 이 플레인 라인, 스윙 면을 오른쪽을 이렇게 지킨 거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라인을 계속 지켜야 되는 라인은 어느 라인이 될까요? 이 타겟 라인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이 라인을 지켜야 될까요? 지금은 이 선이 보여서 이 라인을 지키는 게 훨씬 더 명확하지만 코스에 나가서는 이 라인들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오른쪽을 이렇게 서서라도 저쪽을 보면 어디를 지키려고 하냐면 나도 모르게 플레인 라인보다 타겟 라인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 선은 이 선인데 만약 이 선을 지키면 내가 설정한 라인보다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푸시 슬라이스나 뭔가 이렇게 드로우 커브의 반대 커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레인 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어깨 라인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내가 스윙하는 이 라인을 어떤 라인을 내가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랑
이거랑의 차이는 뭘까요? 이거는 구질의 변화를 줄 때는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페이드를 치기 위해서는 타겟 라인에 비해서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플레이 라인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때 클럽 페이스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될까요? 페이드를 치려면 요 중간 정도가 돼야 되겠죠. 이때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타겟 라인에 대해서는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지만 내 스탠스 라인에 비해서는 열려 있는 거예요. 드로우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구질의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만약에 이 패턴으로 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스탠스만 오픈이에요. 내가 오픈 스탠스를 쓰고 내가 플레이 라인하고 타겟 라인이 이렇게 평행한 상태로 이렇게 놓고 이 라인을 지키고 이 라인을 지킨다고 치면 플레이 라인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라인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스탠스에 비해서 프로님 말씀한 대로 어깨 라인은 똑바로 된 거죠. 그럼 아까 봤을 때는 페이드나 이런 게 나오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탄도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힌지 액션하고 붙여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죠. 버티컬의 앵글도 쪽으로 가기. 왜냐하면 오픈 스탠스를 서서 이렇게 오른발이 가까운 상태에서 내 스탠스는 이렇게 타겟 라인에 대해서 오픈이지만 내가 지켜야 되는 선 이 선인 거잖아요. 그럼 올라갈 때 이 선을 지키면 어떻게 되면 반대쪽 턴의 양이 제한돼요. 상당히 제한되거든요. 그럼 반대쪽 롤은 어떨까요? 백스윙의 반대쪽 턴의 양이 제한이 되면 반대쪽의 롤의 양도 상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턴의 양이 많아야지 롤의 양도 많은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힌지 액션으로 따지면 앵글드나 버티컬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레이백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좀 탄도가 조금 이렇게 뜨는 탄도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플레인 라인, 타겟 라인을 이렇게 스퀘어로 놓고 이렇게 크로스 라인을 대고 어깨 라인을 이렇게 맞춘 상태 라인을 지키면 반대쪽으로 하는 턴의 양이 많아지죠. 그럼 반대쪽에 롤의 양은 많아져요. 롤이 많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백스윙 탑으로 갈 때 이 손의 높이가 상당히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롤의 양이 많다는 얘기는 임팩트 순간에 클럽 페이스의 로프트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턴에서 롤의 양이 많으면 더 디로프팅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로우 샷을 할 때는 이 패턴이 맞을 수도 있죠. 그 타이거 우즈가 이 스팅어샷 할 때는 이 패턴을 쓰잖아요. 공을 조금 더 오른발에 놓고 크로스를 쓴 다음에 여기서 들어놓고 이렇게 피니시가 낮은 게 결국은 롤의 양이 많은 걸 수도 있죠. 타이거 우즈가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탄도를 띄울 때는 손의 높이를 피니시 때 높이라고 하잖아요. 탄도를 이렇게 낮은 탄도로 할 때는 이게 뭐냐면 턴에서 롤로 가는 움직임의 변화가 이제 스탠스를 내가 얘를 크로스로 가느냐 오픈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죠. 우리는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상의 선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코스에 나가면 이런 선들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라인을 지킬 수 있냐면 실질적인 라인을 지키는 걸 타겟 라인을 이렇게 지키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큰 드로우성 구질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미스를 가장 많이 해요. 선수들도. 이 라인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을까요, 공이? 엄청나게 오른쪽으로 갈 것 같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오비가 있어요, 오른쪽에.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했다가 일반적인 샷에서는 스탠스 라인, 플레인 라인, 타겟 라인이 이렇게 평행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조합을 할 수 있냐면 플레인 라인하고 타겟 라인은 이렇게 평행이지만 스탠스 라인만 오픈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언제 써야 될까요? 요 두 가지 조합은 비교적 스트레이트를 치는 거예요. 구질의 변화 없이. 근데 이제 뭐에 영향을 주냐면 탄도. 자, 그래서 피니시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플레인 라인하고 타겟 라인하고 평행이고 내가 스탠스를 크로스로 해서 라인을 지키면 앞쪽 롤의 양이 많죠. 그리고 얘가 상대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얘가 낮아져야 돼요. 피니시 때.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했으면 라인을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왼팔이 내 가슴에서 빨리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니시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타이거즈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높은 탄도를 칠 때 피니시를 높게 갖고 가고 낮은 탄도를 칠 때는 피니시를 내 가슴 있는 데서 끝낸다잖아요. 그게 이 조합을 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레인 라인, 그 24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이제 플레인 라인이 스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선택한 스트로크 스윙에는 방향과 앵글이라는 두 가지 기본 정렬이 필요하대요. 왜냐면 이 바닥에 있는 이 플레인 라인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스틱이 우리가 설정한 타겟이라고 설정을 하고 일반적인 상황은 우리 스윙면은 이 타겟 라인하고 이렇게 평행으로 놓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큰 드로우 구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줘야 될까요? 자연스럽게도 인투아웃이 되지만 더 큰 인투아웃 값을 주려면 이 플레인 라인을 타겟 라인에 비해서 더 오른쪽으로 틀어야 되겠죠. 그러면 더 큰 인투아웃 값이 나와서 훅성 구질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방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플레인 라인을. 자, 플레인 앵글은 이거겠죠. 요거는 클럽이 드라이버일수록 얘가 플랫하고
짧은 클럽일수록 업라이트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 방향에 영향을 주지만 방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과 타겟 라인이 어떤 상태로 이제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요 라인의 세 가지 라인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플레인 라인, 두 번째가 스탠스 라인, 마지막이 타겟 라인.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질과 탄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스퀘어, 스퀘어, 스퀘어 오픈, 스퀘어 크로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오픈, 오픈, 뭐 크로스, 크로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스퀘어에서 첫 번째 용어는 플레인 라인이 타겟 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용어는 스탠스 라인이에요. 스탠스 라인이 또 타겟 라인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요 세 가지 라인이 변경이 되어도 페이스 앵글 정렬이 변경되는 건 아니래요. 스트로크에서 샤프트가 지면의 평행이 될 때 클럽 샤프트를 플레인 라인에 배치시켜 플레인 라인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타겟 라인하고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평행인 상태에서는 타겟 라인을 지키는 것도 플레인 라인을 지킬 수 있지만 우리가 약간의 변경을 줘서 큰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변경을 하면 우리는 어떤 라인을 직선으로 유지를 해야 될까요? 타겟 라인을 직선으로 유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직선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큰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좀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내 스탠스 라인도 같이 평행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 라인을 지키기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우리는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상의 선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코스에 나가면 이런 선들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라인을 지킬 수 있냐면 내가 이렇게 크로스로 이거를 했지만 실질적인 라인을 지키는 걸 타겟 라인을 이렇게 지키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큰 드로우성 구질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미스를 가장 많이 해요. 선수들도. 자, 그럼 드로우를 치려고 제가 플레인 라인하고 타겟 라인을 이렇게 스탠스 라인을 타겟 라인에 비해 오른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백스윙 이 라인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을까요? 공이 엄청나게 오른쪽으로 갈 것 같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오비가 있어요. 오른쪽에.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했다가 그럼 내 스탠스에 비해서는 바깥으로 드는 걸 수도 있죠. 그러면 내 스탠스 라인보다는 아우트 인 스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합은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일반적인 샷에서는 스탠스 라인, 플레인 라인, 타겟 라인이 이렇게 평행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조합을 할 수 있냐면 플레인 라인하고 타겟 라인은 이렇게 평행이지만 스탠스 라인만 오픈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언제 써야 될까요? 요 두 가지 조합은 비교적 스트레이트를 치는 거예요. 구질의 변화 없이. 근데 이제 뭐에 영향을 주냐면 탄도.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힌지 액션하고 붙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타겟 라인하고 플레인 라인을 평행으로 놓고 이렇게 자, 스탠스 라인을 오픈으로 이렇게 섰다고 치면 이렇게 쓴 상태에서도 이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백스윙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약간 업라이트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앞에 있는 라인을 지키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왼팔이 내 몸에서 빨리 떨어져야 돼요. 그럼 로프트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럼 버티컬인지, 그러니까 이제 높은 탄도를 만들 때는 이 패턴 조합을 해서 많이 쓰죠. 그럼 반대 밑에 있는 거는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이 상태에서 라인을 이렇게 유지하면 회전 양이 많아져요. 턴의 양이 많아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반대로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롤의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로프트가 조금 더 디로프팅 돼서 좀 낮은 탄도를 조금 구사할 때는 밑에 패턴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피니쉬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플레인 라인하고 타겟 라인하고 평행이고 내가 스탠스를 크로스로 해서 라인을 지키면 앞쪽 롤의 양이 많죠. 그리고 얘가 상대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얘가 낮아져야 돼요. 피니쉬 때.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했으면 라인을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왼팔이 내 가슴에서 빨리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니쉬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타이거즈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높은 탄도를 칠 때 피니쉬를 높게 갖고 가고 낮은 탄도를 칠 때는 피니쉬를 내 가슴 있는 데서 끝낸대잖아요. 그게 이 조합을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던 이제 드로우나 페이드를 치는 그 조합일 수도 있고, 요 상태에서도 내가 페이드를 치려면 오픈 상태에서 페이드를 치려면 클럽 페이스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정렬을 해야 될까요? 녹색 선이 타겟이고 얘가 실질적으로 페어웨이 정중앙일 수도 있고 내가 페어웨이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면 어떤 상태가 돼야지 약간 페이드가 나올까요? 이렇게 되면. 클럽 페이스 정렬은 우리가 원하는 페이드를 치기 위해서는 그냥 제일 편한 게 이거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스퀘어로 맞추는 게 편한 거죠. 근데 사실상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플레인 라인과 타겟 라인 요 사이 정도? 요 사이 정도 이렇게 맞춰야죠.
이렇게 선이 하나 더 있다면. 그럼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과장되게 제가 이렇게 틀고 이렇게 틀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서서 이거는 이 플레인 라인과 스탠스 라인의 평행이지만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의 클럽 페이스를 생각해 보면 내 스탠스 라인보다는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지만 타겟 라인에 비해서는 닫혀 있는 거죠. 자, 드로우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스퀘어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스탠스 라인에 비해서는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지만 타겟 라인에 비해서는 열려 있는 거죠. 타겟 라인하고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스퀘어고 내가 스탠스만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라인을 지켜야 되냐면 플레인 라인은 오픈이 돼도 타겟 라인과 평행인 플레인 라인을 지켜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오픈 스탠스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오른발이 볼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라인을 지키면 내 몸 정렬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맞춰요. 그러면 이 골반을 이렇게 틀면은 스탠스는 오픈이지만 내 정렬은 평행으로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백스윙 때 하체 움직임이 제한이 돼요. 그 백스윙 크기가 어떨까요?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거리를 내는 것보다도 뭔가 정교하게 칠 때는 이 패턴을 많이 써요. 그럼 여기서 올라갈 때도 몸의 움직임이 제한이 됐으니까 이 클럽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약간 업라이트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회전량이 적잖아요. 반대쪽 턴의 움직임이 적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우리가 앞에 라인을 이렇게 지키면 어떻게 되면 상대적으로 왼쪽이 열려 있고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되면 왼팔이 내 몸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러면 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하늘을 보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탄도를 하이볼을 조금 할 때는 이 패턴을 써요. 그리고 반대는 동일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오른발이 이렇게 뒤로 빠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양이 많기 때문에 백스윙으로 갈 때도 턴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럼 반대쪽으로 롤의 양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롤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스위블 동작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 탑이 낮아져요. 이 플레인 라인이라는 거 우리 많이 들었죠.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인 라인은 어떻게만 우리가 또 인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냐면 이렇게만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스탠스 라인, 그 다음에 타겟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플레인 라인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평행인 경우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합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플레인하고 타겟 라인이 평행이고 스탠스만 오픈인 경우, 그다음에 동일하게 플레인과 타겟이 이렇게 평행이고 스탠스만 크로스가 되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일 많이 쓰이는 패턴 중에 하나가. 요렇게 우리가 이제 정렬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요 플레인 라인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스윙에는 방향과 앵글이라는 두 가지 기본 정렬이 필요하대요. 그게 뭐냐면 스윙면의 바닥에 있는 선을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요게 플레인 라인이죠. 요게 앵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플레인 앵글을 이렇게도 바꿀 수도 있고 조금 더 플랫하게도 바꿀 수도 있겠죠. 업라이트하게 바꾸는 경우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인위적으로. 웨지 중에서도 우리가 칩샷을 할 때는 힐 부분을 더 들어서 플레인 앵글을 조금 더 업라이트하게 바꾸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 플레인 라인과 플레인 앵글이 결국에는 이 바닥에 있는 고정된 타겟 라인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질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플레인 앵글이 이렇게 있고 플레인 라인이 있으면 그럼 구질이나 방향에는 이 플레인 라인이나 플레인 앵글 중 어느 게 더 영향을 더 많이 미칠까요? 타겟 라인에 비해서. 왜냐면은 이렇게 타겟 라인이 있는데 플레인 라인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타겟 라인에 비해서 트랙맨에서 얘기하는 클럽 패스 값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구질의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방향인 플레인 라인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계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타겟 라인, 플레인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스탠스 라인. 이 세 가지 관계를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을 이제 우리가 책을 보실 때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스퀘어 오픈, 뭐 스퀘어 크로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첫 번째 용어는 플레인 라인, 그다음에 두 번째 용어는 스탠스 라인이래요. 근데 요 플레인 라인이나 스탠스 라인이 타겟 라인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난 거예요. 요걸 한번 봐볼까요? 스퀘어면 타겟 라인에 비해 플레인 라인과 스탠스 라인이 스퀘어일 때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럼 스퀘어 오픈은 타겟 라인과 플레인 라인이 스퀘어고 그 다음에 스탠스만 이렇게 오픈일 때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라인이 변경되어도 클럽 페이스 정렬은 변경되는 게 아니래요. 드로우 세팅을 하려면 우리가 제일 자연스럽게 클럽 페이스를 바꿀 수 있는 거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죠.
드로우를 우리가 큰 커브, 드로우 커브를 하려면 클럽 페이스 값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러면 타겟 라인에 비해서 플레인 라인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실 때 이 플레인 라인을 타겟 라인에 비해서 인투 아웃 값을 가장 크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스탠스를 이렇게 가면 돼요. 얘도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플레인 라인은 어떤 게 돼야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이 라인을 따라서 라인을 지키면 이 타겟 라인에 비해서는 자연스럽게 인투 아웃 값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페이스 앵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플레인 라인에 이렇게 맞춰놓고 그대로 지키면 어떤 구질이 나올까요? 그렇죠. 절로 본 거죠. 절로 똑바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질을 만들 때는 이 페이스 앵글은 굳이 내가 플레인 라인을 따라가지 않고 이게 틀려도 된다는 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딥플레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트로크가 지면과 평행일 때 클럽 샤프트를 플레인 라인에 배치시켜 플레인 라인을 제어하면 된다.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인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닥에 선이 있으니까 이 라인을 잘 지킬 수가 있잖아요. 연습할 때는. 근데 실전에서 이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얼만큼 이게 되는지도. 어드레스, 맞아요. 어드레스가 왜 안 나올까요, 근데? 왜냐면 이렇게 바닥에 시각적으로 이게 있으니까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 실전에서는 우리가 이런 라인을 이렇게 깔아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선도 안 보이고 이 선도 안 보이니까 얼마만큼 내가 오른쪽으로 튼지도 잘 가늠도 안 되고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이 연습할 때는 자꾸 스틱을 깔고 연습을 하고 뭔가 하는 것도 결국은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골프를 하는 학생들하고 외국 골프를 하는 학생들이 연습 방법이 틀리다고 하잖아요. 한국 선수들은 대부분 어떤 연습을 하려고 할까요? 연습장에서. 네, 그 똑바로 가는 연습을 하죠. 근데 외국 선수들은 이런 거 친대요. 막 얼마만큼 내가 커브를 그려서 이걸 할지. 그리고 막 지네끼리 얘기한대잖아요. 30m짜리 훅 치고 막 30m짜리 슬라이스 치고. 그럼 뭐가 좋아질까요? 상상력이 좋아지고 내가 얼마만큼 내가 틀면 얼마만큼 커브가 그려진다는 것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 프로 학생들이 그걸 못하는 이유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습장 환경이에요. 우리나라 막혀 있잖아요. 무조건 이 안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큰 훅을 치는데 오른쪽 망이 맞으면은 잘못 쳤다고 또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그 연습장 환경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골프는 잘 맞을 때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떤 걱정을 해야 되냐면 안 맞았을 때 그걸 어떻게 내가 풀어나갈 거냐.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이 잘 맞을 때는 성적 좋지만 한번 삐끗해서 정말로 오른쪽 나무 밑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큰 슬라이스를 쳐야 되는데 그런 연습이 안 됐으면 내가 얼마만큼 왼쪽으로 하고 얼마만큼 에이밍을 해야 되는지 가늠이 안 되니까 거기서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 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배너 간의 스탠스를 우리가 이제 골핑 머신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배너 간이 왜 이렇게 섰는지. 자, 그래서 세부 사항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다 평행. 플레인 라인과 여기서 플라이트 라인은 타겟 라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얘는 평행이죠. 그럼 스탠스 라인은 오픈이에요. 그럼 얘랑 요거의 차이, 요 조합의 차이 뭘까요? 이렇게 하고 클럽 페이스를 비교적 요 타겟 라인에 그렇죠? 이건 어떤 구질이 나올까요? 스트레이트는 맞아요. 비교적 스트레이트인데 어떤 스트레이트? 탄도. 그렇죠. 버티컬로 가니까 이거는 약간 하이볼을 칠 때는 요 패턴을 좀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까 그거는 페이드. 그럼 요거는 어떤 걸까요? 요거랑 아까 그 크로스의 차이. 이거를 힌지 액션 세 가지하고 붙여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로볼 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힌지 액션하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힌지 액션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타겟 라인하고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스퀘어고 내가 스탠스만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라인을 지켜야 되냐면 플레인 라인은 오픈이 돼도 타겟 라인과 평행인 플레인 라인을 지켜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오픈 스탠스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오른발이 볼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라인을 지키면 내 몸 정렬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맞춰요. 그러면 이 골반을 이렇게 틀면은 스탠스는 오픈이지만 내 정렬은 평행으로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백스윙 때 하체 움직임이 제한이 돼요. 그 백스윙 크기가 어떨까요?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거리를 내는 것보다도 뭔가 정교하게 칠 때는 이 패턴을 많이 써요. 그럼 여기서 올라갈 때도 몸의 움직임이 제한이 됐으니까 이 클럽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약간 업라이트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회전량이 적잖아요. 반대쪽 턴의 움직임이 적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우리가 앞에 라인을 이렇게 지키면 어떻게 되면 상대적으로 왼쪽이 열려 있고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되면 왼팔이 내 몸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러면 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하늘을 보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탄도를 하이볼을 조금 할 때는 이 패턴을 써요. 그리고 반대는 동일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오른발이 이렇게 뒤로 빠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양이 많기 때문에 백스윙으로 갈 때도 턴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럼 반대쪽으로 롤의 양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롤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스웨이블 동작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 탑이 낮아져요. 그래 타이거 우즈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타이거 우즈가 자기 아빠한테 배웠을 때 하이볼 칠 때 피니시 위치를 어떻게 하라고 했었나요? 높게. 근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했으면 라인을 지키려면 롤의 양이 많기 때문에 피니시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